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레어 딜런, 다이앤 딜런 글 그림, 강무홍 옮김, 논장. 전도서에 관하여. 이 책에 나온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과 1장 4절로 시대를 초월하여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희망과 위안이 되어 주었다. 무려 200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 탄생의 경이로움부터 죽음의 심오함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구절은 예로부터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생일잔치, 종교의식에서 수없이 인용되었고 노래와 책과 연극, 영화에도 자주 등장했다. 전도서는 구약 성서에 속하는데 구약 성서는 원래 유대교의 경전으로 타나크라고 불린다. 구약 성서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며 성문서의 일부인 두루마리 5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서이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모른다. 연구에 따르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3세기 또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시인 테니스는 전도서를 두고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라고 했다. 이 책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찬미한다. 행복과 고통은 수수께끼처럼 흘러왔다 흘러가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 우리의 삶과 세상 일에는 모두 때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무릇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가슴 깊이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고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잡을 때가 있으면 놓아줄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입을 다물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무릇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다음 장에는 이 책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덧붙였음을 밝혀둡니다. 그림에 관하여. 본문으로 쓰인 전도서 구절은 종교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의 면면들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 점을 그림에 담기 위해 구절마다 한 나라의 독특한 미술 양식을 골라서 표현해 보았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늘 자신의 영혼을 예술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 덕분에 고대 건축, 조각, 회화, 각종 유물들을 연구하여 고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양한 예술 형식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 책을 통해 그 예술 형식들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아래의 각 그림이 다른 미술 양식과 그림에 사용한 재료를 밝혀두었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 무릇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아일랜드 7에서 8세기경의 채색 필사본 양식으로 그린 그림. 활자가 발명되지 않았던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원이나 장인들의 공방에서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서 책을 만들었다. 주로 기도서와 성서, 복음서들이었는데 특히 아일랜드 지방에서는 켈트족 예술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고도 화려한 필사본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켈스의 책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4개의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다. 갈색 양피지의 구아슈, 물과 고무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수채 물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집트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경 이집트 신왕조 시대 무덤 벽화 양식으로 그린 그림. 미라의 신인 아누비스가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누비스는 지하 세계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묘지 근처를 떠도는 제칼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집트 회화에서 아누비스는 미라 옆에서 미라를 보호하는 역할로 묘사된다. 누구나 생명을 얻지만 결국에는 잃게 된다. 세겹 브리스톨지, 두꺼운 도화지 비슷한 종이의 아크릴 물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일본 18세기에서 19세기의 전성기를 누린 우키요의 덧없는 속세라는 뜻. 목판하는 속세의 삶과 즐거움을 주로 묘사했다. 우키요에는 서민의 풍속 및 생활과 자연을 그렸는데 목판화의 발달과 함께 대중화되어 널리 퍼졌다. 우키요에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은 19세기 파리의 인상파 화가들의 눈에 띄면서 유럽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꾼들은 일찌감치 곡식을 심고 철이 끝날 무렵 걷어들여 양식으로 삼는다. 종이에 잉크와 수채 물감.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멕시코 7세기경 코덱스 노탈 양식으로 그린 그림. 7세기경 멕시코 지역에 살던 미스텍족은 자신들의 생활을 기록한 두루마리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앞에서부터도 뒤에서부터도 읽을 수 있는 것이었다. 두루마리는 코덱스라 불렸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고대 멕시코의 그림 필사본인 코덱스 노탈이다.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명예롭게 여겨진다. 사람들은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세겹 브리스톨지의 아크릴 물감.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리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적해식 도기 양식. 검은 바탕에 붉은색으로 사람의 모습을 그린 도자기 그림과 흑회색 도기 양식, 붉은 바탕에 검은색으로 사람의 모습을 그린 도자기 그림으로 그린 그림. 생활 도기부터 의식용 도기에 이르기까지 그릇마다 일상생활의 모습이나 스포츠, 연극, 교육, 신화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 전쟁 때는 병사들이 건물과 기념물을 부수지만 평화 시대에는 사람들이 건물을 다시 세운다. 스크래치보드에 잉크와 아크릴 물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인도. 인도의 필사본 사파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무굴 왕조 시대에 꽃을 피웠다. 인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무굴 시대에는 여러 예술 분야가 고루 발달했는데 궁정 화가들은 유럽의 중세 책 예술과 르네상스 시대의 사실적인 묘사 등 다양한 전통을 흡수하여 정밀하고 독특한 무굴 필사본을 만들었다. 가뭄과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굶주리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지만 풍년이 들면 기쁨에 넘치고 행복하게 다시 만난다. 세겹 브리스톨지의 아크릴 물감. 가슴 깊이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유럽. 중세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복잡한 장식부터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에 이르기까지 목환화 일러스트레이션 책의 장식에 널리 쓰였다. 명암, 선이 들어간 이러한 양식은 15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하고 남녀가 부부로 맺어지면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다. 브리스톨지의 잉크와 수채물감.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고. 북아메리카. 14세기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의식을 치르던 방인 키바의 벽화 양식으로 그린 그림. 푸에블로 인디언의 조상인 아나사지, 옛날 사람들이라는 뜻. 인디언은 지금의 뉴멕시코와 아리조나 지역에 살았는데 5층 높이의 석조 건물을 세우고 농경과 수렵 생활을 하면서 바구니와 도기 등을 만들어 썼다.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밭에서 돌을 치웠고 그 돌로 집을 지었다. 세겹 브리스톨지의 구아슈. 서로 껴안을 때가 있으면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 에티오피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타나호 부근의 곤데르 지방에서는 왕실을 위해 필사본을 만들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중세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를 거친 그리스도교 예술이 원류에 충실하면서도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13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발달한 금속 공예와 십자가, 아이콘, 채색 필사본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함께 비잔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 서로 껴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는 서로 껴안는 것을 삼간다. 세겹 브리스톨지의 구아슈.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태국. 샴이라 불리던 태국에서 발달한 그림자 연극 양식으로 그린 그림. 소가죽으로 만든 복잡한 형상 뒤에서 불빛을 비추어 막의 그림자를 만들어 보여주는 그림자 연극은 태국의 남부지방에서 발달했으며 그림자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노래와 대화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극예술이다. 재물을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법이다. 아세테이트 천의 잉크와 아크릴 물감. 잡을 때가 있으면 놓아줄 때가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까지 비단 제조 기술이 발전했다. 덕분에 종이뿐만 아니라 비단에도 먹과 수채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을 정도였다. 큰 물고기를 잡으면 가져가서 먹지만 작은 물고기는 더 자라도록 놓아준다. 종이를 댄 비단의 구아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의 성화인 아이콘은 성스러운 인물이나 성서의 한 장면을 다룬다. 아이콘은 러시아의 교회나 수도원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걸려 있는데
12세기에서 16세기까지 번성했다. 아이콘은 주제와 표현 방식에서 엄격한 규칙을 지켰으며 러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동방교회, 비잔틴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옷감을 자르고 찢는 것은 그것을 꿰매어 새 옷을 짓기 위함이다. 세겹 브리스톨지의 아크릴 물감. 입을 다물 때가 있으면 열 때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나무껍질 그림 양식으로 그린 그림. 동물과 물고기의 내장과 등뼈가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X선 양식이라고도 하는데 제작 연도는 알 수 없다. 사람들은 들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면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가 나중에 야생동물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나무껍질 종이의 구아슈.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북극 지방. 시베리아에서 그린랜드까지 북극 지방에 살던 이누이트족, 에스키모들은 창이나 칼, 장난감 등의 장식을 하고 옷감에 무늬를 넣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에 잘라낸 돌판을 이용해 판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얼음과 돌의 조각에 능하여 조각품과 함께 조각된 돌판을 이용한 판화가 발달한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며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를 몹시 미워한다. 스크래치보드의 잉크와 아크릴 물감.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중동 지방. 이란의 세밀화는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부터 복잡한 세부 묘사를 꼼꼼히 감상할 수 있는 그림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서부에 위치한 헤라트는 이란의 가장 큰 고대 도시로 오랜 세월에 걸쳐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였다. 헤라트 지역의 세밀화는 16세기 초 사파위 왕조 때 왕실의 후원을 받아 더욱더 자연스럽고 현실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발전했다. 사람들이 충돌하면 피를 흘리거나 전쟁이 일어나지만 서로 화합하면 평화와 행복을 누린다. 아세테이트 천의 아크릴 물감과 금박. 무릇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우주에서 본 지구, 인류의 고향인 푸른 행성. 세겹 브리스톨지의 파스텔 프리스킷. 미술작품을 수정할 때 색깔이 변지지 않도록 그림이 칠해진 부분을 덮는 얇은 종이와 잉크. 레어 딜런과 다이앤 딜런 부부는 1933년 같은 해에 레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다이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다. 둘은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서 처음 만나 학창시절 4년 동안을 치열한 경쟁자로 지내다가 1957년에 결혼하여 힘을 합쳐 일하기로 뜻을 모았다. 딜런 부부는 단순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다. 둘은 공동 작업을 통해 스스로 세 번째 화가라고 일컫는 것을 창조해냈다. 무엇이 누구의 솜씨인지 분간해낼 수 없는 완벽한 합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레오의 또는 다이앤의 솜씨라고 떼어낼 수 없는 놀라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서로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표현을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딜런 부부의 작품에는 항상 특유의 개성이 담겨 있다. 선명한 선, 세세한 부분까지 기울인 정성,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 인물들의 넘쳐나는 인간적 온기, 혁신적인 색채 사용이 그것이다. 두 사람은 40년이 넘는 작품 활동을 통해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이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다. 무슨 일이든 다 때가 있다는 딜런 부부의 14번째 그림책으로 전 세계 여러 문화권의 미술 기법을 실험하면서 얻은 경험을 한데 결합시킨 작품이다. 딜런 부부는 칼데코 상을 2번이나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4번의 보스턴 글로브 혼북상, 2번의 코레타 스콧 왕상, 4번의 뉴욕 타임스 최고 그림책상, 사파가 협회 금메달 등 많은 상을 받았으며 파슨스 디자인 학교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1997년에는 사파가 협회 명예 전당에 이름이 올랐다.